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면 늘 또 상금털이범이라는 이름이 우리 K리그 클럽들에게 붙게 되는데요. 상금털이범들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번 2025-26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2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고 또 K리그 팀들은 어떤 경기를 맞이하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들 들어가기 전에 현재 동아시아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동아시아 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빗셀 고베입니다. 지난 경기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로 또 3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1위에 위치해 있고요. 2위 산프레체 히로시마, 그리고 3위 강원, 4위 울산, 5위 부리람 유나이티드, 6위 마치다 제비야, 7위 서울, 8위 조호르, 9위 상하이 선화, 10위 청도 룽청, 11위 멜버른 시티,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이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동아시아조 군항입니다. 이제부터는 K리그 각 구단들의 매치데이 2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9월 30일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같은 날 청도 룽청과 강원FC의 경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서는 상하이 선화 그리고 울산 HD의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매치데이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 서울과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무승부를 거두면서 7위에 위치해 있는 서울입니다. 매치데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다 제비야와의 경기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당시에는 원정을 갔습니다. 헨리 모치즈키 선수가 마치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당시 경기 MVP를 하게 됐는데 서울이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 그래도 좋은 지점이었지만 후반 늦은 시간에 또 마치즈키 선수에게 실점을 했다는 거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전 경기였던 K리그 31라운드에서는 전북 현대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서울이 흔히 보이는 경기 패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막판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다행스러운 무승부를 거뒀다는 건 서울의 동기가 여전히 유지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부상이나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완성된 전력으로 홈에서 또 오랜만에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부리람 유나이티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현재 1승을 거두면서 5위 위치에 있는데요. 그 경기는 바로 첫 번째 매치데이였던 조호르 다르탁준과의 홈경기였고 이 경기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수파나 무에한타 선수가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전이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였던 아유타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4 승리를 하두면서 완승을 하게 됐고 또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또 뮬리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그래도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좀 전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전열이 잘 가다듬어진 상태로 서울로 원정을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나 무에한타 선수는 경기 출전 4분 만에 다시 한번 부상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번 경기는 출전이 불확실해 보이고요. 징계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부리람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역대 맞대결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승 2무를 챙겨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맞대결했고 2승 2무를 했다는 건데요. 최근 경기는 201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였고 당시 경기에서는 이제는 금지어가는 대안 그리고 현재 부상 중인 박용호 선수가 또 하나씩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부리람 유나이티드 쪽에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뮬리치 선수가 있습니다. 또 성남, 수원을 거쳐서 현재는 부리람으로 가 있는 뮬리치 선수인데요. 뮤리치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경기 멀티골 기록하면서 폼을 올려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뮬리치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부리람일 텐데 서울 상대로 한국 무대에서 3골을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득점을 했을 때는 또 2승 1패를 거두면서 굉장히 또 좋은 승률을 기록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뮬리치를 상대하는 서울에게는 다소 좀 주의할 만한 지점이 되겠는데 그래도 공략법은 있습니다. 보면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세트피스 수비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노려야 되겠고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 32번 이 키플레이어로 뽑은 페트르 줄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잘 잡아낸다면 그래도 이번 경기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페트르 줄 그리고 제시 링가드 선수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로 뽑아보면서 서울과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9월 30일 화요일 21시 15분 피닉스 힐 스포츠파크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청도 룽천과 강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청두릉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두릉청의 현재 순위는 1패를 통한 10위입니다. 첫 번째 매치데이에서는 울산 HD를 만나서 2대1 패배를 했었는데요. 당시 엄원상 선수가 한 골과 한 골의 도움으로 MVP를 받았었습니다. 울산이라는 팀에게 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최근 흐름이 좋은 강원은 조금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직전 경기에서 청두릉청은 저장FC를 만나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3대0으로 전반전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 경기 잡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반 막판에 또 조상의 선수가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추가 시간마다 이 야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결국 드랍하고 말았던 청두릉청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점을 드랍한 것뿐만 아니라 호물로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좀 불확실해진 상황인데요. 지난 경기 페드로 델가도 선수가 또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빠진 청두릉청은 약간은 걱정을 안고 이번 경기를 준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강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1승을 했고요. 그 경기는 바로 매치데이 1 상하이 선하와의 경기였습니다.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당시 동점골을 넣었던 홍철 선수가 또 강원에게는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구본철 선수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대전과의 캐리그원 31라운드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강원은 늘 그렇듯 후방이 튼튼하고 중원도 참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공격력이 좀 무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또 이번 시즌 많이 보여주던 그런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부상도 주요한 선수는 해당이 많이 없고, 물론 김동현 선수 같은 선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는 없는 상황이고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원은 그래도 첫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원정을 나서는 상황에 약간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된 상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떨까요? 역대 맞대결 결과부터 볼 텐데, 역대 맞대결 전적이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가 첫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무대고요. 모르겠습니다. 친선 경기로는 만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안 만났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두는 강원이 약간 익숙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청두의 감독은 서정원 감독이죠. 수원에서 오랫동안 감독을 했었던 서정원 감독은 강원전 5승 1무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호물로 선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확실합니다만 그 선수도 1도움을 기록한 바가 있었고, 펠리페와 티모 선수 역시 강원 상대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역시 청두릉청이 K리그 출신의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했다는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됐었고, 그리고 서정원 감독 또한 강원을 잘 알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청두의 전력에서 가장 아쉬운 건 결국 수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티모 레츠하르트 선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중국인 센터백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뚫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강원이 꼭 유념하고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고요. 키플레이어는 양 팀의 중원이죠. 팀초 그리고 서민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청두릉청과 강원FC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21시 15분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상하이 선하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상하이 선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1패를 거두면서 9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1패는 바로 앞서서 봤던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철 선수가 당시 경기 MVP였습니다. 직전 경기 결과를 보면 하카를 상대로 6대1 승리를 하면서 다양한 선수가 득점을 했고, 특히 5명의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분포도 다양했기 때문에 상하이 선화는 여러 선수들의 동기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울산을 홈으로 불러들이게 됐는데, 부상이나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고 현재 분위기도 좋아서 사실 이번에 경기를 하는 세 팀 중에는 가장 좀 무서운 상황의 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 경기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도 남아있을 거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류의 동기부여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하이 선화는 현재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 HD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3위고요. 해당 경기는 앞서 또 봤던 청두릉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 거였습니다. 엄원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당시 경기에선 보였었는데요. 사실 직전 경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구FC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답답한 경기력이 이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린 선수인 백인우 선수의 동점골에 힘입어 그래도 1점 획득해내는 성공했던 울산 HD인데요. 현재 윤종규와 조현택 양 또 풀백들이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울산에게는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말컹 선수 역시 이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울산이 어떤 전력을 갖고 이 경기를 출전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따가 관전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울산이 그래도 올 초에 또 치러졌던 경기에서는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승리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자신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과연 경기를 잘 할까? 이런 질문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대 맞대결 결과는 울산이 3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올 초가 아니었네요. 지난해 말을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던 건데요. 야고 선수와 강민우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울산 현대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 두 팀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근 경기에 이어서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상하이 선화의 전술적인 모토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메이션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할 상황이고 전력 자체도 변화는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울산이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울산이 많은 변화를 겪은 채 다시 원정에 나선다는 건 상하이 선화에게는 약간의 또 우려할 만한 점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상하이 선화를 잡기 위해서 울산은 종종 벌어지는 상대 수비와 중원 사이의 간격을 공략해야 하고, 상대 공격 상황에서는 상하이 10번 테세이라 선수를 잘 틀어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필요 역시 상하이는 또 테세이라 선수고 울산은 엄원상 선수가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위협적인 경기력으로 상대의 골문을 뚫어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이 선화와 울산 HD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26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2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K리그 팀들이 상금 터리범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인데요. 과연 이번 매치데이에서도 이 세 팀이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상금 터리범으로 자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아마 쿠팡 플레이 쪽에서 중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